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자,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했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루 13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24만 명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해 있다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직접 마스크를 들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마스크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며 모두가 스스로와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진단 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 위험군에 대한 우선적인 백신 공급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 FDA의 철저한 검증과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이 나오면 최대한 많은 미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 will spare no effort to turn this pandemic around once we're sworn in on January 20th.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safely, our businesses growing, and our economy running at full speed again. And to get an approved vaccine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s quickly as possible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free of charge.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I want to be very clear.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3인 공동의장 체제로 구성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을 역임한 비베크 머시 박사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식품의약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캐슬러 박사, 그리고 예일대학의 마셀라 누제즈 스미스 박사가 공동의장입니다. 또 자문단에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지적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국장입니다. CNN과 MBC 등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방장관을 경질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알린 소식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했고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 국장이 대행할 것이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민감한 시기에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예스맨으로 꼽히며 예스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는데요. 지난 6월 인종차별 시위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으로 반대에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또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해온 남부연합기의 군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경질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달여 남은 임기 동안 눈에까지 갔던 인사를 줄줄이 해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보복은 지난 6일 보니글리 국제개발처 부장을 해임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다음으로는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 공화당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대선 후 공개 행보를 피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SNS를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시사했을 때도 배석하지 않아서 미국 언론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도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0명은 펜실베이니아 우편 투표 마감 시한 연장은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송 전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불복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언론은 대선 승자를 결정할 헌법상의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권한이 100%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맥코널 대표와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바이든의 승리 선언 이후 아직 어떤 축하나 인정도 유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에서는 미트 롬니를 포함한 상원의원 3명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롯한 주지사 4명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